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육류에 대해서 아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육류의 조리 마지막 타임으로 제가 오늘 육류의 숙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육류 고기의 맛과 질감을 제가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조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맛과 질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맛의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자, 보시면, 예. 고기가 맛있다는 것과 고기의 질감이 우리의 마음에 든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아주. 그래서 먼저 맛 부분과 그 다음 질감 부분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죠. 자, 고기가 맛있으려면 이거는 고기뿐만 아니라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고기, 닭고기 할 것 없이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자, 일단 맛있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고기 내에 맛성분이 많아야 돼요. 그렇겠죠, 여러분. 좋은 재료, 잘 키워진 고기들, 또 생선도 맛있는 종류의 생선 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 자체의 품종이라든지 그 부위가 또 그 속에 정말 맛성분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고기가 있을 것입니다. 즉 말해서 맛의 첫 번째 요인은 고기 내의 맛성분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조리를 할 때 특히 맛성분이 언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고열에서 팬 프라이잉을 하거나 오븐에서 굽거나 하여튼 직화로 굽거나 이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생길 때 그때에 우리의 코와 입을 자극하는 정말 맛있는 맛성분이 쫙 늘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맛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한편 우리가 배웠을 때 질감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였어요. 자, 이제 고기를 가지고 우리가 맛있다라는 말을 할 때, 그때 그것에 대한 그 질감에 대한 생각은 이 수분의 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고기가 우리가 생거를 가져왔을 때 이제 그 고기 한 덩어리 예를 들면 갈비살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또는 안심 한 채를 갖고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눌러보면 아주 탄력성도 좋고 부드럽죠. 그런데 가열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바와 같이 60도로 올라가게 되면 부드럽게 미오신이 익어갑니다. 그러면서 고기가 살짝 수축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부드러운 질감을 그냥 갖고 있죠. 그러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100도가 되고 또 150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면서 단백질을 확 수축을 한다 그랬어요. 두 개, 특히 액신과 미오신이 있는데 미오신과 액신이 쫙 수축을 하면서 고기가 쫄아들죠. 그러면 이 근육 단백질이 쫄아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내부에 머금고 있던 수분이 쫙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열 온도에 의해서 증발하는 양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직하고 철판에 넣는 순간 벌써 이 고기는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가 더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점점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퍽퍽하고 질긴 고기가 되겠죠. 또 하나는 질감의 요인 또 하나는 지방의 켜 구조예요. 예를 들면 지방이 잘 분산되어 있으면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또는 삶아지는 동안 이 지방이 천천히 다 녹아 나와서 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주 두껍게 켜로 있으면 그것들은 사이사이에 그냥 박혀 있겠죠. 하여간 이런 질감의 요인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고기의 단백질이 어떻게 수축하느냐에 따른 극에 따른 수분량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가 온도가 높아지는 동안 고기가 점점 더 수축을 해가면서 이 수축을 해서 나온 중량의 무게가 아주 줄어든다는 그런 그림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축하는 퍼센테이지도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이런 것들 보여드렸고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수축이 일어나는가 하는 얘기들도 세 번에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할 거는 뭐냐 하면 자 육류의 맛성분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육즙 속의 맛성분의 양이 중요하다.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 얘기를 맛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수업에서 고기를 많이 다룰 거예요. 그런데 요리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기가 맛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고기가 맛있느냐, 또 어떤 고기가 어떻게 요리하면 더 맛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즘 핫한 근식 숙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막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까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는 그 진도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제일 먼저 질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달아서 우리가 질감에 그 표현하는 언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그때 5주차, 6주차 때쯤 한 것 같아요. 그죠? 질감의 언어들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고기를 예를 들어서 수비드에서 어떤 원리로 수비드가 일어나고 그 질감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열 요리, 팬 프라잉을 하거나 직화로 구울 때 일어나는 건열, 수분이 없이 따로 구워지는 요리를 얘기를 했고, 이때는 고온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쫙 생기면서 맛성분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속에서 넣고 끓일 때 8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오래 끓여지면 이 속에 그 고기의 막을 형성하고 있던 콜라겐이 전부 다 흘러나와서 젤라틴이 되고, 여기에 곁들여서 젤라틴이 굳어지는 액체가 되었다가 고체가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성질. 그러니까 차가울 때는 고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가 되는 이 젤라틴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디저트를 만드는 원리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고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육류의 숙성 부분을 좀 다룰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숙성이라는 말뜻부터 좀 알고 가실게요.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시라고 요거 놔줬는데요. 요건 뭐냐 하면 저기 여러분들이 고기의 맛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들, 여러분들 저기 이게 다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커피의 맛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핑이라는 수업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커피 전공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아마 커핑이라고 해서 커피의 맛을 감별하기 위해서 요런 포인트에서 감별을 한다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예전에 우리 향기의 그 감별할 때 향기 감별의 그 어떤 이 타원형의 향기의 그 성분표들을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마지막 고기의 숙성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고기가 맛있다라는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표현하는 말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면 다음부터 고기를 평가를 할 때 요 말들을 이용을 하여서 이런 기준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기를 딱 봤을 때 구워진 스테이크를 봤다. 여러분들이 스테이크 앞에 딱 놓였어요. 이거 잘 구워진 스테이크냐 못 구워진 스테이크냐, 그냥 막연하게 이거 맛있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면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컬러가 어떤가. 흔들립니다. 자, 컬러가 어떤가 봤어요. 고기를 잘라봤더니 속이 아주 핑크빛에 아주 우리가 갈색이 아닌 고기에 살짝 변한 그 로즈 컬러라고 얘기를 해요. 장미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홍색이라는 말은 좀 어렵고 핑크라는 말은 어렵고 로즈 컬러, 그러니까 아주 선홍색에서 살짝 색깔이 죽은 그 색깔, 로즈 컬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미디엄 또는 미디엄 레어의 색깔이 나왔다. 그러면 고기가 잘 구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육류 내부에 어떤 색깔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구워진 그 단면에 어디까지가 로즈 컬러인가를 측정을 해보게 되면, 말아보게 되면 이게 잘 구워진 고기인지 못 구워진 고기인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운 색, 겉의 색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맛있는 고기 당연히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갈색 정도가 어느 정도로 그냥 황토색이냐 진짜 브라운이냐 이렇게까지 갈색의 그레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뿌려준 양념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후추를 뿌려줬다거나 또는 다른 허브들을 뿌려줬다면 그 허브들이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이 고기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우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구워졌는가 하는 구운 색깔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잘라보기도 전에 벌써 구워서 딱 여러분 앞에 놓여지면 얘 촉촉해 보이는지 말라 보이는지, 구워서 금방은 그때 안에 있던 수분이 샥 이제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고기가 자르지 않아도 벌써 고기가 촉촉해 보여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가 수분이 날아가면서 말라 보이죠. 또는 너무 웰단으로 구워도 고기가 말라 보입니다. 표면의 마른 정도 또는 촉촉한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구워졌다 아니었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잘 구워진지 안 구워진지 맛으로 분명히 구별이 되어질 겁니다. 자, 잘 구워진 고기는
마이야르 반응이 얼마나 많이 생겼느냐. 진짜 그래서 그 복잡한 그 단맛과 구수한 맛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 맛, 요거는 피의 맛이에요. 금속이 주로 어디 있냐면 고기의 피 속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의 약간 쨍한 맛이 있습니다. 그 피의 맛들이 얼마나 잘 절제되어서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쓴맛, 쓴맛은 왜 나타날까요? 고기가 좀 숙성이 오래되면 쓴맛이 나타나요. 오늘 숙성 공부할 건데 고기가 아주 적당하게 숙성이 되면 쓴맛이 없는데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쓴맛이 나타납니다. 그럼 쓴맛의 강도 볼 것이고요. 신맛도 마찬가지로 숙성의 정도에 따라서 신맛이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질감은 분명히 질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입안에서 어느 정도로 씹었을 때 육즙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주이시하다. 막 이렇게 말해서 야, 이 고기 정말 주이시해. 정말 육즙이 아주 풍부해.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를 주이시하다고 말하고 어떤 정도로 메마르다고 말하는지 이걸 보통 학문적인 기준에서는 한 5번 씹으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육즙이 흘러나오는가를 보고 이거 정말 촉촉하니 육즙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2번 씹었는데 벌써 육즙이 다 빠져나와 버렸다? 그러면 주의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정도. 뭐를 가지고 부드럽다고 말을 하느냐. 씹는 동안에 이에 얼마에 부드럽게 잘 잘려서 나가느냐. 꽉꽉 씹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혀 위에서 고기가 이빨에 닿자마자 살살 녹는 것처럼 잘 부셔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질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얘기는 진짜 오늘 해야 될 숙성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전체 그 육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육류의 그 퀄리티, 잘 구워진 조리의 퀄리티를 표현할 때 하는 말들이고 기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숙성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맛의 요인은 제일 중요한 게 육즙 속에 얼마나 많은 맛성분이 우리 혀에 닿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고기가 맛있다는 건 육즙 속에 그 액체 속에 맛성분이 많아야 돼요. 고기 자체의 맛성분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혀에 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기에서 육즙으로 흘러나와줘야 돼요. 그 얘기는 고기 내에 맛성분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기 내에 조리할 때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할 것은 바로 1번 요거. 고기 내의 맛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자, 고기 내에서 맛성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2주차, 3주차에서 했던 거 이제 여러분 조금 옛날 거가 나오는데 우리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성분은 사실 몇 가지가 안 돼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뭐죠? 지방맛, 그리고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6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고기에서는 뭘 느낄 수 있냐? 우리가 맛있다고 말하는 게 뭐냐? 바로 맛있는 맛이라고 하는 이 맛있는 맛이죠. 그 맛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미노산 요거예요. 자, 맛있는 맛이라는 것. 이게 제일 흔한 아미노산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아미노산이 뭐냐면 바로 미원이죠. 뭐든지 미원 좀 뿌리면 특유한 그 맛있는 맛이 생겨요. 그거는 미원 속에 들어있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맛이거든요. 고기에는 물론 글루탐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기 안 쓰고 맛내고 싶을 때 미원을 착착착 뿌리는 이유가 바로 고기의 맛성분인 이 아미노산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용을 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가지고 맛을 낼 때 이 고기 속의 맛성분인 이 아미노산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원래 많은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고기의 아미노산의 양은 2가지 큰 어떤 그 양에 따라 어떤 그 조작에 따라 틀립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고기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소고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맛이 똑같지 않죠. 등심하고 안심하고 맛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사태하고 양지하고 갈비하고 맛이 다 틀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그 부셔질 때 아미노산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지방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런 데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위에 따라서 틀리고, 또 같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얘가 자랄 때 사료를 먹고 자랐느냐, 아니면 건초를 먹고 자랐느냐, 아니면 곡식을 먹고 자랐느냐, 다 맛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 소고기, 수입육 소고기 중에서 호주산 소고기하고 미국산 소고기하고 맛이 틀린 거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호주산 소고기 맛하고 미국산 소고기 맛이 사실은 똑같은 등심이라도 두 개의 맛이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호주산은 주로 근초 그 방목을 하거든요. 펼쳐놔서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자란 고기들이에요. 그것들은 이제 근초와 풀을 먹은 고기들. 그래서 나름대로 독특한 풀 냄새가 고기 속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맛이 맹해요. 고기가.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심이나 이런 것에 와서 구워보면 맛이 훨씬 더 진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근초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냐면 곡류, 이제 콩과 이거 옥수수 같은 곡류를 가공한 사료를 먹여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맛이, 고기 맛이 훨씬 더 좀 진하게 느껴져요. 자, 곡물을 먹었느냐, 사료를 먹었냐, 그 동물이 자랄 때 먹은 사료 또는 키운 환경, 추운 데서 키웠느냐, 일을 많이 하면서 키웠느냐, 뭐 등등 이렇게 그 키운 환경에 따라서도 고기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조리를 할 때, 좋은 조리를 하는, 내가 요리하는 재료의 특성을 잘 알고 어떤 게 맛있는 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자, 또 하나 보게 되면 이제 그거하고 좀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숙성 과정이에요. 자, 같은 소고기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잡았느냐, 또 그리고 이건 이제 잡는다는 걸 도축하는 것이죠. 고기를 이제 그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얻는 과정, 이걸 우리가 이제 도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축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틀리고, 또 도축한 후에 그 고기를 어떻게 저장해서 소비자까지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다릅니다. 요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착한 소고기, 착한 닭고기, 착한 돼지고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를 착했다고 그러냐 하는 얘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동물에게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키우는 동물들, 그리고 도축하는 과정 중에서도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죽인 과정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착한 고기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사실. 자, 그런데 그럼 나쁜 고기는 뭐냐? 키울 때 굉장히 열악하게 아주 닭 같은 경우도 아주 좁은 데서 빠글빠글하게 키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죽일 때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죽인 거, 이런 것들 얘기해요. 자, 도축 과정에 따라서 고기가 맛이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달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정상 육색이라고 그랬어요. 고기의 색깔이 소고기인데 아주 선홍색이에요. 그런데 옆에 DFD 육색이라고 해요. 요건 뭐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색깔이 거무스름한 고기예요.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왜 이 고기는 시커멀까? 좀 왜 시커멓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숙성 과정에 생기는 갈색일 수도 있습니다. 색깔이 어두워지는 거 숙성 과정에도 생겨요. 그러나 도축을 딱 하고 난 뒤에 두 종류의 고기가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이 고기는, 왼쪽에 있는 요 고기는 고기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써놨어요. 도축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고기는 그걸 어떻게 되냐면, 도축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동물이 용을 써요. 막 안 끌려가려고 막 용을 쓰기도 하고, 가서 막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다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그 결과로 이 고기가 안에서 산화가 우르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기의 색깔이 좀 진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은 색깔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기의 육질이 질겨져요. 딱딱해져요.
도축 과정이 그러니까 착한 도축 뭐 이런 말이 뭐 통할지는 모르지만 고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픽 쓰러져서 죽은 그 경우 이제 우리가 요즘 전기 도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기 그 봉을 갖다 대는 순간 그냥 쓰러져서 죽어요. 그러면 얘는 사실은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런 때에 고기는 아주 좋은 이런 좋은 질감을 보여요. 색깔도 선명하고 반면에 이제 열악한 도축장은 이렇게 초록색의 모습이 보이죠. 그걸 위해서 요즘은 도축장에서 그러니까 소나 돼지가 도축장으로 옮겨지면 벌써 옮겨지는 과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널찍널찍한 그 사육장에 한 2, 3일간 풀어놓고 편안하게 좀 쉬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동물들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져서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이게 난간 같은 걸 만들어서 고기를 탁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철봉을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픽 쓰러져 죽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인도적인 그런 도축 과정을 거치면 고기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뒤에 이제 고기가 이렇게 도축이 되었습니다. 분할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 일이지만 도축 후에 고기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져요. 자, 일단 도축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부터 볼게요. 자연스럽게 고기가 점점 딱딱해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뭘 보면 아냐 하면 쉽게 생각해서 아주 작은 생선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생선 금방 낚시를 해서 낚아 올리면 아주 그냥 파당파당하고 아주 탄력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놔두게 되면 죽어요. 그죠? 물 밖에서 나왔으니까 죽죠.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 고기가 딱딱해져요. 아주 들면 휘청거리지도 않을 정도로 딱딱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얘가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싱싱한 생선은 여러분 딱딱한 생선이 좋아요? 부들부들한 생선이 좋아요? 싱싱한 생선이 어떤 거죠? 맞아요. 딱딱한 생선이에요. 고기를 딱 잡아서 들어보면 휘어지지 않고 반듯한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얘는 아직 싱싱하네, 생선 살이 아직 탄력 있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게 되면 생선은 금방 그 고기의 결이 이게 풀어지면서 푹 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이 똑같게도 소고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크니까 이제 좀 천천히 생기는 거죠. 자, 도축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요 단어들을 좀 외워두세요. 고기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후강직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후에 강직,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의 그 시신이죠. 말하자면 이 동물의 시신이 처음에는 살아있을 때는 만져보면 말캉말캉 하던 그 고기가 죽으면 고기가 점점 딱딱해져요. 자, 그런데 얘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간이 동물마다 이 시간이 틀려요. 크면 클수록 더 깁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경우는 한 2주까지 온도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은 한 2주까지 걸려요. 그리고 작은 거 닭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이면 벌써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나 이틀 사이에 딱딱해졌다가 그 다음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진 고기가 강직된 고기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좀 부드러워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기에는 딱딱한 고기가 좋을까요? 부드러운 고기가 좋을까요? 생선의 경우는 딱딱한 게 좋아요. 그게 싱싱한 거니까. 그런데 원래 생선은 그렇게 질긴 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것이 강직이 된 상태로 있는 것이 맛이 좋습니다. 신선한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사후강직 상태에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씹어보면 요거 구워서 씹어보면 아우 질겨요. 아니 내가 분명히 좋은 고기라고 부위가 좋은 고기라고 사왔는데 왜 이렇게 질기냐. 그럴 때는 사후강직이 안 풀어진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딱딱해진 고기가 부드럽게 풀어져요. 이걸 우리가 숙성이란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맛성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점점 더 진행되면 맛성분이었던 아미노산들도 또다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패한 냄새, 약간 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좀 제가 알기 쉽게 그림에다 그린 게 다음 페이지예요. 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동물의 크기에 따라 좀 시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0데이, 1데이,
2, 4주 이랬는데 이건 소고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크면 클수록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더 이게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런데 자 0대2에 도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도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루가 지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기가 점점 단단해져 가요. 하루 지날 때까지는. 고기가 처음에는 살아있을 때는 말캉말캉하던 고기가 하루가 지날 때까지는 점점 딱딱해져 가요. 그리고 나서 한 2주에서 4주에 걸쳐서 천천히 고기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숙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4주가 지나면 이것도 이제 컨디션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4주가 지나면 이제 고기가 이제 상하기 시작해요.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기를 언제 먹느냐? 슈퍼에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사올 때는 요 상태에서 사와요. 요 상태에서 사와요. 즉 말하자면 숙성이 되었을 때 요 2주에서 잡은 지 2주에서 4주 사이에 지난 요 고기를 여러분들이 슈퍼나 백화점이나 또는 정육관에서 팔립니다. 그러니까 정육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잡은 고기를 갖고 와서 냉장고에 둬서 숙성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 숙성이 되면 내놓는 거예요. 자, 사후강직 때 우리가 먹을 때가 있어요. 요건 언제일까? 바로 육회. 여러분들이 육회 먹을 때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거는 육회는 금방 쇠고기를 썰어가지고 잡은 뒤에 하루 정도 요 상태에서 썰어서 주게 되면 굉장히 쫀득쫀득하니 찰진 맛이 생기는 육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신선하게 먹어야 되는 생선들은 이때 분명히 먹습니다. 생선들 같은 경우는 요때 먹어야 돼요. 숙성 때 먹게 되면 풀어지면서 벌써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자, 일반적으로 먹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는 전부 다 이 숙성 기간에 먹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이제 요거는 이제 전문 요리사로서 내가 고기만 전문으로 하겠다 하면 이 과정을 정말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숙성이 많이 된 고기야, 적게 된 고기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깃집을 내겠다 그러면 이 고기에 숙성된 걸 사오게 되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도축할 때 도축장에서 바로 사갖고 와서 이걸 적당히 어떻게 숙성시켜서 고기를 만들어서 내게 되면 부가가치가 확 뛰어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 과정을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게 전문가의 일이죠. 자, 맛성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고기를 금방 잡았어요. 잡으면 이렇게 단백질이 육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단백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효소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작용을 하면서 점점 부셔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의 형태로 만들어져요. 자, 이 단백질의 형태로 있을 때는 질감만 줘요. 쫀득쫀득하냐, 부드러우냐, 촉촉하냐 하는 질감만 줘요. 그러나 맛을 주는 거는 아미노산이에요. 이렇게 부셔져야지만 맛이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을 때 맛있는 고기다라는 것은 그 고기 자체가 아미노산을 많이 갖고 있는 고기여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숙성이 잘 진행되어야 맛있는 고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고기가 아까 잡자마자 도축을 하자마자 강직이 되어서 완전히 쫀득쫀득한 질감만 있는 단백질에서 이게 숙성이 되어지면서 맛성분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맛있는 고기가 될 수도 있고 요거 잘 못하면 막 그냥 손님들이 고깃집에 와서 막 욕할 때가 있어요. 야, 이 고기는 뭐 이렇게 맛이 없냐 또는 맹하냐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건 숙성이 잘못되면 똑같은 고기 비싸게 주고 사갖고 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숙성이 잘 되면 어떤 게 잘 되는 건지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 좀 올라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숙성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육 단백질이 전부 다 부셔집니다. 부셔져서 맛아미노산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씹을 때 맛성분이 풍부하게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구울 때 감칠맛을 점점 더 느끼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이야르 반응 얘기했죠. 마이야르 반응은 이 단백질이 부셔지는 아미노산이 다시 또 부셔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훨씬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미노산이 적으면 마이야르 반응이 적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맛이 많이 느껴지고 감칠맛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근육으로 있을 때는 딱딱하던 것이 아미노산으로 많이 만들어지면 육질이 부드러워져요. 숙성이 잘 되면 부드러운 고기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 아미노산의 발효한 향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요건 이제 조금 이제 그 근식 숙성할 때 얘기를 할 건데 발효한 향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도록 하죠. 근식 숙성이 뭐냐? 숙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숙성하는 방법이. 자, 하나는 습식 숙성. 예. 젖은 상태로 숙성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근식 숙성,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근식 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혹간에 어떤 레스토랑 앞에 근식 드라이 에이지드 미트 뭐 이런 말 쓰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숙성을 에이징이라거든요. 나이가 먹는다. 무슨 나이를 먹느냐? 잡은 뒤에 한 시간을 보내면서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이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웻 에이징, 습식 숙성과 근식 숙성, 드라이 에이징은 하는 방법도 틀리고 결과도 많이 틀려요.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주로 고기를 어디서 사나요? 예, 정육점에서 사죠. 정육점에서 사면 대부분 99%, 99.99%는 습식 숙성으로 숙성된 고기를 받아옵니다. 자, 고기를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얘를 크게 포장을 하건 적게 포장을 하건 이걸 진공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진공 포장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진공으로 딱 포장이 돼버리면 공기가 밖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안에 있는 공기가 나갈 수도 없어요. 딱 밀폐가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숙성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냐? 냉장고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냉장고에 놔두게 되면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보통 한 달까지 놔둘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진공 포장해서 바깥에서 균들이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 달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외부 공기가 완전히 차단이 됐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물 성분, 육즙이 안 빠져나가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아미노산은 육즙에 녹아 있거든요. 고기 속에 있는 근육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육 속에 들어있는 물 성분 속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하나도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습식 숙성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씹어보면 굉장히 육즙이 많고 풍부하고 신선한 맛이 나요. 그냥 고기가 그냥 근육만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부드러워져 있지 얘가 발효한 냄새는 안 납니다. 반면에 요즘에 유행하는 게 뉴욕 스타일 또는 아주 고기도 엄청나게 비싸요. 비싼데 여러분들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근식 숙성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 에이징. 드라이 에이징은 뭐냐 하면 얘를 진공 포장을 안 해요. 큰 냉장고에 이 고기 덩어리채로 그냥 놔둬서 문을 닫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에 공기가 있죠. 그리고 고기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그 맛성분들이 공기하고 반응을 하면서 산화를 합니다. 수분도 날아가요. 그래서 근식 숙성은 냉장고에서 노출이 되면서 숙성이 되어져요. 이건 이제 냉장고에 커다란 냉장고에 고기를 넣어두고 한 일주에서 한 길게는 2달까지도 놔둬요. 그러면 슬로리 숙성이 되어지는데 그때 수분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맛성분들이 수분이 날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그 육즙 속에 아미노산이 녹아서 맛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육즙이 날아가니까 맛성분은 농축이 되겠죠. 아주 맛이 진해져요. 그리고 지방이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서 산화가 일어나요. 그뿐만일까요? 바깥에서 미생물들도 고기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발효가 생겨요. 말하자면 고기에 발효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결과적으로 고기가 굉장히 작아져요. 왜냐하면 건조해지고 이게 그 발효가 생기고 하니까. 요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요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드라이햄이라는 거. 드라이햄. 포르슈토라는 거 있죠. 프로슈토. 여러분 프로슈토 햄이라는 거 알아요? 이탈리아 요리 해보신 친구들은 요거 프로슈토 또는 하몽도 마찬가지예요. 하몽이라는 거, 요런 것들을 바로 대표적인 근식 숙성을 거친 고기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햄이라 그러면 이게 가열을 해서 훈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는 하몽이나 프로슈토를 만들 때 절대로 가열을 안 해요. 그냥 고기를
예, 그 서늘한 그 처마 밑이나 그 산 밑에 이런 데서 그 좀 건조하게 그냥 매달아 놔요. 그럼 얘네가 말라가면서 안으로 이제 미생물이 침범해 가면서 이 발효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숙성이 되어지거든요. 이걸 한 1년까지 시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고기에서 굉장히 진한 수분은 다 날아갔으니까 진한 맛이 생기고 또한 어떤 그 발효한 냄새, 약간의 그 우리가 생고기에서 느낄 수 없는 발효한 고기의 맛이 느껴져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건식 숙성과 그 습식 숙성의 차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슈터나 하몽은 사실 대표적인 건식 숙성 방법을 이용한 것이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건식 숙성으로 고기를 굽는 고기를 내놓는 레스토랑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습식 숙성을 한 고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건식 숙성을 한 고기예요. 색깔이 벌써 틀리죠, 고기 색깔이. 예. 자, 건식 숙성, 습식 숙성, 뭐가 차이가 나는가 볼게요. 자, 여기 시간입니다. 여기 왼쪽으로 가면서 여기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면서 시간이에요. 자, 14일이 지나고 24일이 지나고 45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나고. 자, 습식 숙성은 진공 포장을 해서 꽉 밀폐한 대로 새로 14일까지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고기가 점점 더 연해지고 맛성분도 점점 생겨납니다. 거의 28일, 28일이면 거의 언제까지예요? 여기는 한 30일 정도 되네요. 30일이 아니라 한 20일 정도 될 때까지. 이게 고기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한 20일까지 점점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고기의 맛성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서. 자,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숙성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숙성이 된 숙성 맛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그 농후한 고기의 맛이 나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숙성을 더해도 맛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건식 숙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고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한 20일까지는 부드러워져요. 자,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이 건식 숙성 얘기예요. 한 20일까지는 이 고기가 점점 더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한 20일까지는 맛성분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습식 숙성이나 건식 숙성이 똑같아요. 그런데 건식 숙성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천히 지방이 산화하기 시작해요. 이게 밖에 있는 공기가 그 접촉하면서 지방이 산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독특한 그 견과류 냄새랄까 여러분들 고소한 냄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약한 한 2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약간 그 여러분들 곰팡이 치즈 있죠, 블루치즈, 그런 냄새가 나기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간 쓴 맛도 나고 약간 신맛도 나고 하면서 고기의 맛이 살짝 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수율 기준으로 말하자면 습식은 습식 숙성 같은 경우는 고기가 절대로 안 변해요. 중량이 안 변해요. 왜냐하면 진공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고기가 냉장고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수분이 안 날아가기 때문에 중량이 안 변해요. 그런데 건식 숙성을 하게 되면 중량이 점점 작아져서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나게 되면 원래의 거에 한 20% 이상 무게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뭐 1인분에 200g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해도 습식 숙성으로 되어진 거는 훨씬 고기값이 싸요. 반면에 건식 숙성된 고기는 200g이면 원래는 한 280g 정도 있어야 걔가 숙성이 되어서 200g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비싼 고기를 먹냐? 맛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거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연육작용도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겉에는 그다음에 속에는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또 안에는 지방산 하나도 생기고 그다음에 맛성분도 생기고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맛성분들이 막 생기고 거기다가 겉에는 약간 말라 있어요. 고기가 말라 있으니까 어떻게죠? 맛이 아주 진한 성분들이 농축이 돼 있습니다. 수분만 날아가고 맛성분은 못 날아가니까 농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이렇게 먹어보면 건식 숙성한 고기를 많이 먹던 사람들은 습식 숙성한 고기를 먹으면 무슨 소리 하냐면 이거 싱거워. 고기가 싱거워. 맛이 없어.
맹해 이 소리를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 연육작용이 잘 되어 있는 습식 숙성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걸 먹으면서 고기가 부드러워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주의시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고기 자체의 어떤 숙성된 맛은 별로 그렇게 느낄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가격도 비싸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진짜 비싼 고깃집들은 전부 다 건식 숙성을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비싼 고깃집에서 만들어낸 고기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 내에서 도축된 고기를 사갖고 와서 건식 숙성을 이렇게 한 달 이상을 쭉 해가면서 퀄리티를 컨트롤해서 잘 만들어서 내게 되면 고기가 훨씬 진하고 아주 고소한 풍미가 이 그 습식 로 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그 다음에 아주 하이 퀄리티로 받고 팔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고기의 맛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고기의 맛은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도축과 숙성을 잘하게 되면 맛이 훨씬 더 좋은 고기가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도축과 숙성을 할 일은 없어요. 그죠? 분명히 없어요. 그러나 도축과 숙성이 잘 되어 있는 고기를 여러분들이 골라오는 그런 안목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 뜻에서 제가 이 과정들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기 자체의 맛뿐만 아니라 조리할 때의 맛, 다시 말해서 마이야르 반응은 얼마나 잘 일으킬 것인가. 또는 고기 속에 있는 그 콜라겐이 굳어지는 그 시점을 피해서 아주 더 가열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덜 가열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수비드처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푹 삶거나 한 2시간 푹 삶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고기의 질감을 많이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기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고기는 끝.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맛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이 수업에서. 그 다음에 질감에 대한, 향기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질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실은 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온도, 불. 0도냐. 지금 숙성은 사실 0도에서 4도 사이, 냉장고 온도에서 일어나잖아요. 4도냐, 아니면 또, 60도냐, 또는 100도냐, 또는 150도 이상이냐에 따른 온도에 따른 불의 비밀에서 여기까지 얘기가 되어졌고, 이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곡류, 채소, 우유, 계란 뭐 이렇게 품목별로 나가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